강제추행이나 강간, 몰카죄와 같은 성범죄로 고소당해 유죄를 받을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혹시라도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범죄 형량으로는 가해자가 초범임을 전제로 비교적 죄질이 심각하지 않다고 평가될 사안이어야 벌금 몇백만 원 정도로 처분이 나올 수 있지, 상당수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다면 초범이라 해도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할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는 전과도 없는 데다가 직업도 멀쩡하고 피해자와도 본래 아는 사이인데 하필 그 사건 당일에만 술 먹고 실수한 정도니까 굳이 합의하지 않더라도 적절히 대응하면 재판부에서 벌금 정도로 무난하게 선처해주지 않을까 기대했다가는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개별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 등 형량 수위는 어떻게 될지, 성범죄 전과가 생기게 될 때 받게 될 불이익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지, 감형을 위한 대응책으로는 무엇이 있을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성범죄 유형에 있어서의 벌금 및 징역형 등 처벌 수위는 대략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강제추행죄에 있어서는 벌금으로도 이론상 1,500만 원까지 부과가 가능합니다. 사실 강제추행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비교적 죄질이 심각하지 않은 수준의 추행이라고 하더라도 대략 500만 원 전후의 벌금은 나오게 되며, 기존에 종종 전과가 있는데 또다시 재범했다거나 추행 수위나 지속 시간 등에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간주될 상황이거나 직장 내 추행으로서 위력에 의한 추행을 한 경우 등이라면 벌금이 아닌 실형까지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몰카 사건에서는 최대 5천만 원 수준의 벌금 부과도 가능합니다. 징역형도 7년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요. 실무상 최소 벌금 수준으로는 500만 원 내지 700만 원 정도의 벌금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 정도 구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아마도 벌금이 나오기보다는 금고 이상의 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수준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미성년자 강제추행이나 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는 최대 3천만 원 선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에 대한 가해 사건인 경우여야 이론상 벌금형 처분이 가능하지, 만 16세 미만 중학생이나 그 아래 나이의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라면 애초부터 벌금형은 불가능하고 징역형으로만 처벌됩니다. 덧붙여 피해자가 만 16세 이상이라고 해도 실무상 벌금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피해자 가족과 합의해야 간신히 집행유예라도 받고 구속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간이나 강간미수, 강간치상 등의 성폭행 관련 성범죄로 혐의가 특정되어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라면 애초부터 벌금형은 불가능합니다. 법문에 최소 3년 내지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형량이 정해져 있기에 처음부터 벌금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유죄 결론이 나온다는 전제에서는 정식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산 성처 요인을 어필하여 집행유예로 구속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성범죄 전과가 생기게 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범죄 가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게 된다 해도 나름 선처를 받아 벌금 정도의 결과로 구속만 면할 수 있다면 돈만 내면 되는 것이니 가해자 입장에서는 다른 타격은 없게 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안은 다른 종류의 사건 대비로 특히 더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받는 경우로서 재범의 우려성도 의심받게 될 사안이기에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성범죄 보완 처분이라고 호칭되는 여러 보수 처분도 별도로 부과하게 됩니다. 보완 처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 제한, 성교육 이수 명령,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상정보 등록은 수사기관에다 개인정보나 주거지 등을 등록해 놓고 일정 기간마다 갱신하도록 강제하는 처분을 의미하며, 신상정보 공개 고지는 거주지 인근 주민이나 성범죄자 알림이 시스템을 통해 내 거주 정보나 신상을 인근 거주민들에게 알리도록 조치되는 처분입니다. 성범죄 취업 제한은 아동 청소년 교육 관련 기관이나 일부 직종 근무처에 대해 최대 10년 동안 취업 제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며, 성교육 이수 명령은 일정 시간 이상의 성범죄 예방 관련 제도 교육을 수강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입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된다 해도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처분, 특정 기관이나 직종에 대한 취업 제한 조치, 전자발찌 부착 처분, 수십 시간 이상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여러 부수 처분을 별도로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전자발찌 부착 처분은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력 성범죄급을 범한 경우가 아니면 부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반면 취업 제한이나 신상정보 등록의 경우에는 강제추행죄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공연 음란, 벌금이라도 받게 된 경우라도 통상 부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즉 구속을 피하고 금고 이상의 형인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으로 선처받는다고 해도 취업 제한이나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입니다. 물론 수사 및 재판에서
혐의 대처를 어떻게 하며 양형에 관한 선처 요인을 어떤 식으로 어필하느냐에 따라서는 보안 처분을 아예 부과받지 않는다거나 일부만 적용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책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종류의 사건도 아닌 성범죄 가해자로 고소당했거나 본의 아니게 연루되었다면 통상 본인 혼자 혹은 가족만의 도움으로 사건 해결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대부분입니다. 일단 사안의 특성상 당사자 본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를 위한 연락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설령 상대방과 교신이 된다고 해도 합의를 거부당한다거나 교신 과정에서 싸움이 생겨 합의가 아예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적정 수준의 합의 금액을 조율하기도 어렵거니와 사후 법적인 면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준으로 정확히 작성된 합의서를 교부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 출석 요구부터 받은 상황에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 마시고 법무법인 은우 성범죄 변호사와 상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상담만이라도 받아보거나 내 사건에 있어 예상되는 결과나 처벌 수위, 선처를 위해 합의 외에 다른 방안이 있을지, 적정 합의금 액수가 있을지에 관해 조언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인을 선임해 경찰 조사 날부터 동행하셔서 진술에 도움을 받으시고, 피해자 측과 합의할 의사가 있고 경제적 여력이 되신다면 합의 절차 전부를 변호인에게 위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로펌에서 개입하면 매끄럽게 합의 성사를 이끌어낼 수 있고 합의금도 지급 가능한 수준으로 조율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벌금이나 징역형 대신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를 받고 전과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소유예만 받을 수 있다면 벌금 이상의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상황을 방지하면서 취업 제한이나 신상정보 등록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생기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성범죄 가해자나 공범으로 고소당해 난처한 입장에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은우에 빠른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